안녕하십니까. 매니팩처링 TV 김진입니다. 예, 매니팩처링 TV와 3D 시스템즈가 다양한 3D 스캐너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3부작 웨비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세 번의 웨비나에서 각 3D 스캐너죠. 스캐너의 원리, 특장점, 그리고 사례 등의 이론, 그리고 데모 시험까지 함께 하면서 3D 스캐너를 확실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다양한 3D 스캐너 활용 그 두 번째 2부 다관절 암 스캐너와 핸드헬드 3D 스캐너의 활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D 시스템즈의 전문가 분들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웨비나에는 아시다시피 실시간으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실시간으로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고요. 저희가 웨비나 중간에 설문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설문조사에도 응해 주시면 저희가 좋은 질문해 주신 분들, 그리고 설문조사에 응해 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경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웨비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다관절 암 3D 스캐너의 이제 활용과 사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3D 시스템즈의 조안기 팀장님을 모시고 이론과 데모 시연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안기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3D 시스템즈의 조안기입니다. 네. 일단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시청하신 분들께 간단하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조안기 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3D 시스템즈에서 그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팀의 매니저를 맡고 있고요. 이제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지오매직 소프트웨어의 이제 지원과 이제 기술 전파, 그리고 이제 프린터와 관련된 3D 스프린트나 3D 엑스퍼트와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그 많은 사용자분들께 쉽게 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3D 시스템즈와 요 스캐너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이거든요. 오늘 다관절 암 스캐너에 대해서 데모, 그리고 이론적인 부분들을 설명해 주실 거죠. 네. 그러면 오늘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좀 보시면 좋을지 요약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시중에는 다양한 스캐너가 존재하는데 그 스캐너 중에 나한테 맞는 스캐너가 무엇인가 이제 그 목적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스캐너의 특징 그리고 사양이 본인이 하고 싶은 이제 목적에 맞는 스캐너인지 그 부분을 잘 관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해 주신 그 다관절 암 스캐너가 어떤 스캐너인지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지난 시간에 이 장표를 보셨는데요. 이게 이제 3차원 측정기의 분류라고 해가지고 이 테이블을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다관절 암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 이 다관절 암이 이제 좀 재밌는 게 기존의 전통적인 이제 접촉식 측정기와 이제 비접촉식 스캐너 두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이브리드한 그 측정 장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관절 암은 그 아티큘레이티드 암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티큘레이트가 이제 그 관절로 이루어진 암, 이제 팔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다관절 암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고요. 혹은 PCMM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그 포터블 코디네이트 메저먼트 머신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그 CMM, 그 고정형 CMM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불편한 점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품이 저 테이블의 사이즈를 넘어가거나 아니면 제품이 아주 무거워가지고 옮기기가 또 쉽지가 않을 때도 있고 아니면 그 측정하려는 제품이 어떤 그 장비에서 이미 그 부착돼서 돌아가고 있거나 그 떼내올 수 없을 때 측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럼 CMM을 이동을 해가지고 그 제품에 가져가서 측정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이제 개발된 게 그 이동형 CMM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PCMM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다관절 암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네. 다관절 암 다음 장표가 이제 다관절 암의 이제 그 구성품들이잖아요. 예. 어찌 보면은 상당히 다관절 암도 그 부피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 네네. 그래서 사이즈는 한 그 1m 한 50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암의 길이에 따라서 이제 그 전체 길이가 이제 달라지긴 하는데요. 이거보다 이제 짧은 암도 있고 긴 암도 있고 이거는 이제 그 제품의 크기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동식 그 측정기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케이지가 같이 제공돼서 바퀴 달린 케이지이기 때문에 이 안에 보관을 할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현장에 가서 측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저기 A, B, C, D, E, F, G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 관절, 예. 사람으로 얘기하면 관절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6축암 혹은 7축암, 그러니까 관절이 6개냐 7개냐에 따라서 6축이냐 7축이냐 이제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프로빙만 하는 데는 6축을 사용을 해도 되고, 이제 7축 같은 경우는 그 끝에 한 번 더 회전을 할 수가 있어서 이제 스캐닝 할 때 이제 용이하게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8축, 9축도 나오고 있나요? 아니면 7축이 일단 현재로서는 그 6축, 7축 모델이 이제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6축, 7축만 해도 충분히 자유롭게 이 공간상에서 네.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무리는 없습니다. 네. 어쨌든 요 그 다관절 암에 이제 뭔가를 프로빙을 붙이든 스캐너를 붙여서 네. 이제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예. 네네. 그래서 요 끝단에 그 생긴 모양을 보면은 이제 그 제조사마다 이 형상을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버튼이 달려 있고요. 그래서 이 버튼은 이제 측정. 그러니까 내가 이제 찍어야 될 곳 혹은 스캔을 할 때 이제 시작한다 혹은 끝낸다.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터치 프로브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착탈식으로 이 프로브 사이즈를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여기 오른쪽에 이제 스캐너가 달려 있는데 네네. 스캔을 하는데 이 프로빙이 좀 방해를 한다. 그러면 이 프로브를 떼놓고 네. 스캐너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레이저를 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프로빙 하기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 스캐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그 헥사곤의 RS6라는 이제 최신형 스캐너인데, 최신형 스캐너의 사양을 한번 보면은 일단 초당 그 획득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이제 120만 포인트가 1초당 획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번에 이제 스캔하는 그 스캔 레이저 라인이 한 150mm, 한 15cm 전의 영역을 가지고 스캔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당 300라인의 스캔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대상물까지 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스캔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 적당한 거리를 가이드해 줄 수 있는 비주얼 라인이 이제 같이 뿌려지고요. 그리고 노출의 변경 없이도 이제 다양한 재질을 스캔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 광학식 스캐너든 레이저 스캐너든 단점 중에 하나가 제품에 만약에 색상이 틀리잖아요. 네네. 뭐 빨간색, 노란색, 흰색 이런 게 이제 섞여 있다 그러면은 부분적으로요. 이게 이제 노출을 빨간색 부분에 맞춰야 되고 중간에 노란색이 있다 그러면 노란색에 그 노출을 맞추고 해야 되는 그 광학적인 그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실시간으로 그 노출을 측정을 해가지고 적정을 한 그 노출, 그러니까 레이저의 빛의 양을 이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색상이 틀리거나 아니면 또 장점 중에 레이저를 쓰는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반사가 심한 재질 또 좀 무리 없이 스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캐너를 탈부착할 수가 있다는 게 이제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네, 요 RS6 이제 스펙 관련해서 이제 특장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 말씀해 주신 게 최고사양인 거예요? 예, 현재로서는 이게 이제 최고 사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이 정도의 기술이 이제 현재 존재하는 최고의 이제 레이저 스캐너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스캐닝 속도가 초당 저 12만 포인트 되는, 120만 포인트군요. 예, 120만 되고, 이 스캐닝 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이제 예, 장점이 있죠. 좋다라는 거죠. 예, 스캐닝 속도가 이제 빠르다는 거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따 시연으로 보여드리겠지만은 손으로 움직이면서 스캐너를 하는 스캐너 타입입니다. 그래서 그
초당 라인 스캔이 빠르다는 거는 내가 빨리 움직여도 이 중간에 다 포인트들을 획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제품은 쉽게 빠르게 시간이 좀 절약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이게 넓은 스캔 라인 같은 경우도 이게 15cm 정도 예. 스캔 너비를 지원한다라는 건 기존의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원하나요? 기존에는 이거보다 이제 작았기 때문에 같은 영역이라도 여러 번 스캔해야지 한 부분을 스캔을 네네. 완성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좀 자세한 스캐너의 사양을 보면 이제 네. 정확도는 26 미크론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최대 포인트가 120만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인 속도가 이제 300Hz니까 이제 초당 300 라인을 이제 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볼만한 옵션이 그 포인트 간격이 이제 최소 포인트가 0.027mm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레졸루션, 해상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네네. 그래서 최소 점 간격이 0.02니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겠네, 거의. 그렇죠. 네네. 그래서 라인처럼 보이긴 한데 사실은 이게 다 점이고요. 그래서 이런 고해상도를 써야 할 곳은 이제 제품이 이제 복잡하거나 뭐 작은 부분이 있는 부분, 네네. 형상이 작다 그럴 때는 해상도를 높여서 찍을 수가 있겠고요. 그 형상이 이제 복잡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밋밋하다. 그러면 굳이 이런 높은 해상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그 포인트 간격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은 그 샘플링을 해가지고 포인트 개수를 좀 덜 받아와도 어떤 전체적인 완만한 형상에서는 적절히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조절이 가능한 건가요? 예, 그것도 이제 그 하드웨어와 혹은 이제 소프트웨어 안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음, 어쨌든 광학식 스캐너를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살펴봤고, 뭐 다관절 그리고 이제 핸드헬드도 다음에 이제 살펴볼 텐데, 요 세 가지를 좀 비교해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네네. 그래서 요 세 가지 그 스캐너의 장단점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네. 먼저 그 지난 시간에도 이제 보여드렸던 광학식 스캐너 같은 경우는 이제 매우 고정밀, 고해상도의 이제 스캔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단점으로는 이제 측정 시간이 요 다른 두 개의 스캐너에 비해서 약간 더 오래 걸리고요. 측정 자유도가 낮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스캔하기 위해서는 그 스캐너를 이렇게 틸팅하고 움직이고 이제 초점 맞추고 그 다음에 스캔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속도가 좀 느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관절 스캐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손으로 들고 찍다 보니까 빠른 스캐닝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광학식 스캐너에 비해서는 이제 반사되는 그 재질에서 또 스캔이 잘 되고요. 그래서 스프레이 도포 안 하고도 금속 재질을 스캔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복잡한 제품도 쉽게 스캐닝 한다는 거는 이게 스캔을 하다 보면은 스캔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걸 이제 내가 자유롭게 이제 방향을 조절을 해서 바로 스캔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점으로는 이게 사람이 들고 스캐닝 하다 보니까 이 자동화, 뭐 로봇과 붙여가지고 스캔을 하겠다. 아니면 광학식 스캐너 같은 경우는 이제 턴탭을 이용해가지고 자동으로 360도를 돌면서 찍어라라는 이제 명령이 가능한데 이제 다관절 스캐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핸들드 스캐닝 같은 경우는 제일 빠른 스캐닝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왜냐면 이게 더 넓은 영역을 이제 스캔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손쉬운 조작 그냥 들고 바로 형상에 대고 이제 그 스캔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자유도로 보면은 헬드핸드 스캐너가 제일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단점은 상대적으로 다른 두 스캐너에 비해서 이제 정밀도가 약간 낮거나 아니면 이제 이게 실시간으로 형상을 트래킹하기 때문에 그 스캔을 하다가 트래킹을 이제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다시 그 위치로 가서 이제 스캔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네. 이제 세 가지를 비교를 해주셨는데, 아까 이 다관절 암 스캐너에서 이게 다관절 암 스캐너인지 모르겠는데, 그 일반적으로 이제 로봇 팔이 있잖아요. 예. 로봇 팔에 그 스캐너를 붙여서 이제 스캔을 하는 케이스들도 제가 예. 어디선가 본 것 같거든요. 예. 그거는 어디에 속한다고 봐야 돼요? 그거는 이제 그 광학식 그 로봇 팔에 광학식 스캐너를 부착을 하거나 아니면 네네. 그 로봇 팔에 혹은 핸드헬드 스캐너를 부착을 해서 네. 이 로봇에 티칭을 합니다. 네네, 이 찍을 형상의 방향과 그 위치를 이제 쭉 입력을 해주면 그 방향대로 이제 자동으로 찍는 원리인 거죠. 거기에 이제 부착되는 스캐너가 어떤 스캐너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다관절 암 스캐너를 뭐 다른 스캐너와 좀 비교를 해보고 다관절 암 스캐너가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스펙들을 갖고 있는지 좀 살펴봤고요. 그럼 다음으로는 이 다관절 암 스캐너의 이제 주요 활용 사례 중에서 이 검사 부분에 좀 중점을 둬서 어떻게 이제 이 컨트롤 그 3D 시스템즈의 컨트롤 X와 이 다관절 암 스캐너가 활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다관절 암 스캐너와 프로빙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제 대표적으로 검사하는 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역설계 하는 데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검사하는 그 프로세스를 보면은 이제 컨트롤 X 안에서 먼저 이제 레퍼런스가 될 CAD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캔을 해가지고 이 메저드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AD는 레퍼런스, 어떤 기준값이고요. 참 그 측정하려는 기준값이고, 이 메저드가 실물, 측정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데이터를 이제 처음에 정렬이라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이 따로 떨어져 있는 스캔 데이터를 CAD 데이터의 위치로 옮기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 그때 이제 뭐 퀵, 베스트, 뭐 데이텀 같은 이제 그 다양한 조건으로 그 스캔 데이터를 정렬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렬이 완성이 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검사가 이제 그 데비에이션 편차 검사입니다. 그래서 형상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 편차가 어떻게 어느 부위에 발생을 하고 있는지 이 색상으로 보여주는데, 지금 초록색 같은 경우는 어떤 설정한 공차 이내에 들어오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에서 붉은색은 점점 이 편차가 플러스 방향으로 커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에서 더 짙은 파란색은 이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 편차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형상만 딱 보고도 이 제품에서 어느 부분이 뭐 불량이 나거나 아니면 어느 부분이 그 뭐 뒤틀렸거나 휨이 발생을 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표적인 이제 GD&T 검사, 그래서 그 치수 검사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끝단의 벽에서 반대편 벽까지의 이제 뭐 거리, 각도, 그다음에 뭐 반경, 그다음에 이제 뭐 이 면이 얼마나 평평하냐, 이 실린더가 얼마나 실린더리컬하냐, 이제 그런 조건들의 검사들을 완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완성이 된 그 검사를 그 버튼 하나로 바로 리포트로 뽑아내서 이 결과물을 PDF, 엑셀, 파워포인트 혹은 그냥 텍스트 파일로 해서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검사 프로세스를 살펴봤습니다. 검사 프로세스 살펴봤고, 그러면 이제 다음 준비해 주신 장표는 어떤 사례인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스캔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활용하는 사례 몇 가지를 모아왔는데요. 네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8호사의 이제 암으로 이제 스캔을 한 거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연료 탱크를 스캔을 했는데, 연료 탱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시트 메탈로 얇은 철판을 구부려 가지고 이제 만든 제품이고, 구부렸을 때 이게 이제 원래 복원력으로 이게 휘어짐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제품을 제작한 상태에서 검사를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제품을 조립을 해놓고 조립해 놓은 상태에서도 얼마나 이제 차이가 나는지 검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편차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 조립된 상태에서 제품이 원래 의도하는 바와 얼마나 다른지 바로 직관적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그 헥사곤의 그 휠이 좀 반짝이는 이제 재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인 광학식 스캐너로 찍을 때는 이제 스프레이를 도포를 해야지 찍을 수가 있는데, 이 레이저 스캐너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바로 이제 즉석에서 스캔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 하는데 약 4시간 정도 소요가 됐고요.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 터빈 블레이드인데, 마찬가지로 이거 재질이 반사가 되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그 촬영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한 가지 어려운 게 이게 블레이드와 블레이드 사이가 이렇게 숨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좀 찍기가 어려운 이제 제품이죠. 그래서 이런 제품에서 그 암 스캐너를 이용을 하면은 즉각 내가 이제 찍히지 않은 부분을 확인을 하고 방향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틀어가지고 스캔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그 스캔을 완료를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케이스를 보여주셨는데 궁금한 게 이제 그 컨트롤 X와 그런 암 스캐너, 다관절 암 스캐너, 다관절 암 스캐너 말고도 이제 다른 스캐너와의 이제 궁합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컨트롤 네. X는 이제 다 중립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떤 음. 스캔 데이터든 다 불러올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암하고 사용했을 때 장점이 이제 프로빙을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빙 측정을 실시간으로 이제 결과물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네. 그거는 이따 그 데모 시연에서 보여드리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조한기 팀장님께서 다관절 암 스캐너의 특장점, 그리고 이제 검사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이제 산업 분야에서의 사례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다관절 암 스캐너 여기 장비도 이제 가져오셨는데, 그거 어떻게 이제 컨트롤 X와 활용이 되고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시간에서 뵙겠습니다. 네, 지금 데모를 보여드릴 거는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제 엔진 블럭이 있고요. 이 엔진 블럭을 다관절 암을 통해서 스캔하고 프로빙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먼저 그 스캔을 하기 전에 먼저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스캔을 하고 나서 스캔 데이터를 이용해서 정렬을 할 수도 있지만 미리 정렬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라이브 얼라인 기능에 이제 데이텀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어디를 정렬을 할 건지 그 면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윗면, 옆면, 그리고 우측면 이 세 개의 면을 이용을 해서 정렬을 하겠다 정렬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연결된 암에서 어디를 찍으라고 이제 화면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지금 반짝이는 이 윗면을 먼저 찍어야겠고요. 그래서 프로빙을 이용을 해서 이 윗면을 터치하면서 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면도 마찬가지로 접촉한 상태에서 버튼을 눌러서 점들을 획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그 평면으로 그 피팅을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 면도 이렇게 터치를 해서 측정이 되고 나면 이제 정렬이 돼서 지금 프로브를 화면에 갖다 대면은 이제 화면의 위치와 제가 실제로 움직이는 물건 위에 프로빙 위치가 이제 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점을 찍어서 그 위치에 편차 값을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편차가 지금 0.035mm 편차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정렬을 먼저 완료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스캐닝을 할 수가 있는데 라이브 캡처에서 이제 스캔 모드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 스캐너로 이 디바이스를 바꿔주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스캔할 준비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화면에 이 실물 위에 이제 레이저 라인이 보이고요. 또 레이저 점이 하나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거리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레이저 라인과 이 점이 일치하는 지점이 이제 적절한 스캐닝 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캐닝은 이제 버튼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마치 페인팅 하듯이 이 형상을 스캔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스캔이 덜 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방향을 또 바꿔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스캔을 해줄 수가 있고요. 또 이쪽 방향에서도 이제 사실 스캔이 돼야 되는데 제가 위치가 좀 안 좋아서 예, 그리고 뭐 이쪽 옆면도 예, 스캔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윗면도 마찬가지로 네, 스캔을 합니다. 그리고 스캔을 하기에 제일 좋은 각도는 이 면과 이 스캐너가 수직되는 방향. 이때가 이제 제일 좋은 스캔 데이터가 얻어지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측면에 이런 측면이나 아니면 이런 홀 부분은 그 정확하게 그 수직으로 만들긴 어렵죠. 그래서 최대한 이 각도를 좀 틀어 가지고 그나마 좀 너무 비스듬하지 않게 해서 네, 이런 홀 부분을 예, 스캔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캐닝을 완료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예, 이렇게 스캔 데이터가 획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스캔 데이터를 지금 여러 번 스캔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포인트들이 이제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첩된 포인트들을 이제 하나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이제 그 결합이란 기능을 쓰면은 이 표면 위에 그 제가 여러 번 스캔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포인트들이 사실 중첩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제거하고 이 결과물을 이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하나의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고, 이름이 기니까 좀 바꿔줄게요. 그리고 뭐 이 모델의 색상을 좀 보기 편하게 파란색으로 바꿔놓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캔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정렬까지 완료를 한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측정이 가능한데, 이제 예를 들어서 3D 비교라는 기능을 쓰면은, 예, 이렇게 컬러 맵으로 이제 그 전체적인 이제 편차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이제 그 비교 포인트라는 기능으로 이 위치에 그 편차가 얼마인지 궁금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찍어 보면은 그 위치에 이제 편차를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치수 같은 경우도 이제 2D나 3D로 예를 들어서 이 면에서 이 반대쪽 면까지 네, 길이를 알고 싶다. 저쪽은 안 찍었군요. 요거는 취소하고, 네, 요 면에서 예를 들어 요 실린더까지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그 노미널 값이 51.99, 거기에 대한 이제 편차가 0.066mm 이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일반적인 이제 CAD에서 그 작업을 하듯이 이제 그 치수 검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2D로 섹션을 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윗면에서 뭐 2mm 반대로 내려가지고 예, 이렇게 이게 이제 측정된 스캔 데이터고 이게 이제 참조 데이터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이제 그 검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얘 이제 그 직경을 이런 식으로 다 측정을 해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리포트를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리포트에 들어갈 이미지를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모양으로 지금 리포트에 들어갈 건데 좀
위치를 바꿔주고 요거를 이제 캡처해서 넣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리어사인 이란 기능을 쓰면은 이제 이 이미지가 이제 리포트에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최종 리포트를 만드는 거는 지금 제가 검사한 모든 항목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불러와지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게 있으면 이렇게 빼버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포트를 생성을 하라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리포트가 자동적으로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스캔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CAD와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CAD가 없다고 해도 이 실물만 존재한다고 해도 그 바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이브 정렬을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찍을 평면을 프로빙으로 찍고 확인을 누르면은 이제 물어봅니다. 이 평면을 어느 축으로 쓸 건가? Z축으로 쓰겠다.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 방향이냐 정의를 하고요. 또 두 번째 평면도 찍고 이게 X냐 Y냐? X축에 플러스를 쓰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평면도 쓰겠다 해서 이제 확인 누르면은 이제 바로 정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 지오메트리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에다 이제 지오메트리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그 실린더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점을 찍어 나가면은 자동으로 실린더로 피팅이 돼서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장점은 내가 어떤 그 지오메트리를 만들겠다 명령을 주지 않고도 바로 찍으면은 그 컨트롤 X가 판단을 해가지고 지오메트리를 추천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 평면을 실린더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D 형상의 지오메트리를 만약에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2D mode. 이렇게 어떤 평면을 선택을 해서 2D 모드로 들어가서 원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Vector. Circle. 이제 세 점만 찍으면 원으로 이제 자동으로 피팅이 되고요. 혹은 여기에 그 슬롯한 모양이 있는데 이것도 찍어주면은 Vector. Circle. Rectangle. Slot. 예, 자동으로 슬롯으로 피팅이 3D 되는 걸 mode.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형상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프로빙을 통해서 지오메트리를 얻을 수가 있고 여기에다 추가를 해서 만약에 스캔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스캔 모드로 전환을 하고요. 예, 여기에 이제 스캐닝을 하면은 예, 제가 대략 찍었는데 네, 이런 방식으로 그 스캔 데이터와 그 프로빙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고 이 안에서 이제 측정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측정된 거리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스캔 데이터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프로빙 데이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레퍼런스가 있어도 되고 없는 상태에서도 이제 측정이 가능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데모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3D 시스템즈 조한기 팀장님과 함께 다관절 암 스캐너를 한번 파헤쳐 봤습니다. 뭐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그 다관절 암 스캐너 이 부분들 조금 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요약을 해주신다면 뭐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더 이해를 돕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좀 주안점을 두고 앞으로 다관절 암 스캐너나 뭐 컨트롤 X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요약을 다시 한번 해드리면은 네. 다관절 암 스캐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성이 좋다. 그리고 그 자유롭게 스캔이 가능하고 또 레이저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반사되는 재질에서도 스캐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X나 이제 뭐 디자인 X 같은 응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검사 혹은 역설계 등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해 주신 조한기 팀장님을 일단 보내드리고 저는 그 핸드헬드 3D 스캐너에서 다른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3D 시스템즈의 다양한 전문가 분들과 함께 그 다양한 3D 스캐너의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뭐 광학식 스캐너 그리고 다관절 암 스캐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핸드헬드 스캐너, 손에 들고 사용하는 핸드헬드 스캐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핸드헬드 스캐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3D 시스템즈의 여상헌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뭐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이번 웨비나에서 핸드헬드 3D 스캐너와 저희 지오매직 프리폼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개를 맡은 3D 시스템즈 여상헌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이제 세 번째 전문가 분으로 이제 참여를 하셔서 이제 핸드헬드 3D 스캐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텐데, 이 옆에 있는 녀석이 우리가 통상 볼 수 있는 3D 스캐너, 핸드헬드 네. 3D 스캐너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 실질적으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나중에 또 데모 시연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무선으로 스캔을 할 수 있는 장비예요. 그래서 이 모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웨비나 이후에 데모 시연을 통해서 좀 더 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3D 스캐너가 무엇이고 그리고 뭐 어떤 원리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D 스캐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실제로 지난번 웨비나에서는 3차원 측정기의 분류와 3D 스캐너의 종류별 장단점, 그리고 3D 스캐너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웨비나에서는 여러 가지 3차원 측정기 중 핸드헬드 3D 스캐너와 그리고 저희 3D 시스템즈의 지오매직 소프트웨어인 프리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핸드헬드 3D 스캐너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헬드 3D 스캐너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3차원 측정기 중 비접촉식 스캐너에 속해 있는 스캐너입니다. 핸드헬드 3D 스캐너는 보통 레이저 또는 광학 방식으로 스캔을 진행하고요. 말 그대로 앞서 진행자분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손으로 잡고 스캔을 하는 스캐너를 말합니다. 핸드헬드 3D 스캐너는 대부분 한 손으로 잡고 스캔을 할 수 있을 만큼 본체 크기가 비교적 작고 가볍습니다. 또한 스캐너 본체와 데이터 습득 및 처리를 위한 구동용 PC, 그리고 전원 및 연결 케이블 등 간단한 구성만으로도 3D 스캐닝 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핸드헬드 3D 스캐너는 운반 및 휴대가 간편하고 작동이 쉽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근래에는 기존 유선 케이블 연결 방식이 아닌 무선으로 작동하는 핸드헬드 스캐너도 현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선으로 작동하는 핸드헬드 3D 스캐너는
웨비나 발표 마지막에 데모 시연을 통해서 직접 보여드릴 거고요. 바로 이 모델로 시연을 할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지금 이제 핸드헬드 3D 스캐너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것도 뭐 다른 뭐 장비들과 마찬가지로 작동하는 원리가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장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핸드헬드 3D 스캐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이저 또는 광학 방식으로 스캐닝을 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주로 사용되고 있는 레이저 방식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핸드헬드 3D 스캐너 중 레이저 삼각 측정 원리를 통해 3D 데이터를 획득하는 방법은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먼저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의 표면에 레이저를 쏩니다. 그러면 물체의 표면에 닿은 레이저가 반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반사된 빛이 스캐너에 장착된 이미지 센서에 투영이 되게 됩니다. 여러 부위를 측정하기 위해 스캐너를 이동하게 되면 반사된 빛이 이미지 센서의 다른 곳에 투영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한 거리를 계산해서 3D 좌표를 생성하고 취득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삼각 측정의 원리로 3D 스캔 데이터를 취득하는 방식의 스캐너를 사용하실 때는 스캔을 하려고 하는 물체의 표면 재질에 약간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물체에 조사된 레이저가 대상물의 표면으로부터 반사될 때 레이저 광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 때문에 반짝이거나 투명한 물체, 그리고 검은색 물체에서는 빛이 산란되거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섭이 발생할 경우 정확한 데이터를 취득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또한 데이터 오차율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이러한 반짝임이나 투명한 그리고 검정색 물체를 스캔할 때는 좋은 성능을 보이는 블루 레이저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정확도를 더 높이기 위해 3D 스캐닝 전용 현상액을 도포하여 스캔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네. 예, 3D, 그러니까 핸드헬드 3D 스캐너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지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스캐너도 이제 그 앞서서 이제 다른 전문가분들이 설명해 주셨듯이 광학식, 그리고 뭐 암, 그리고 여기 핸드헬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각각의 특성에 맞게끔, 장단점에 맞게끔 사용될 수 있는 뭐 산업군이나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다양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요 핸드헬드 스캐너 같은 경우는 어느 분야에서 주로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네. 핸드헬드 3D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핸드헬드뿐만 아니라 암, 그리고 뭐 광학식, 그리고 또 광대역 등 여러 가지 스캐너 종류가 있을 텐데요. 실질적으로 이 핸드헬드 3D 스캐너는 현장에서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사용이 되고 있지만 그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휴대성이 편리하고 가볍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현장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3D 스캐너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핸드헬드 3D 스캐너는 다른 비접촉식 스캐너가 활용되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항공, 조선 선박, 건축, 문화재, CG,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핸드헬드 3D 스캐너가 가진 특성상 예를 들면 다관절 암으로 촬영하기 어려운 좀 좁은 공간 등 물리적인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의 촬영을 쉽게 할 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취득해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몇 가지 활용 분야를 예를 직접 들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활용 분야 하나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이는 화면은 자동차 분야에서의 활용입니다. 윗줄에 보시는 장면은 아텍의 스파이더라는 모델인데요. 이 모델로 오토바이를 스캔하는 장면이고요. 오른쪽 화면은 이렇게 핸드헬드 3D 스캐너로 스캔한 데이터를 저희 3D 시스템사의 지오매직 디자인X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로 역설계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역설계 및 검사, 측정 분야에서의 3D 스캐너의 활용은
사실 지난번 웨비나에서도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제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약 50미크론 정도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거 핸드헬드는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높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발전으로 정확도에서도 20에서 50미크론 정도의 정확도를 보여주는 등 제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설계뿐만 아니라 제품에 대한 검사 측정도 핸드헬드 3D 스캐너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장면은 바로 지금 들고 온 아텍의 레오라는 모델인데요. 보이시는 장면은 차량의 외부 형상을 스캔하는 모습입니다. 웨비나의 마지막에 데모션을 하면서 보시게 될 무선 방식의 핸드헬드 3D 스캐너인데요. 오른쪽 결과 데이터처럼 좋은 결과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데모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 핸드헬드 3D 스캐너의 이제 정확도가 20에서 이제 50미크론으로 정확도가 이제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는 이 그 핸드헬드 3D 스캐너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뭐 광대역인 뭐 그게 이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암을 써야 되는데 이 제품을 써도 되고 다른 스캐너를 꼭 써야 되는데 이 스캐너를 써도 되는 그런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이제 핸드헬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장점이 명확한 게 있거든요. 휴대하기 편하고 네네네, 그렇죠. 촬영을 하기가 편한 장점이 있는데 기존의 그러니까 정확도가 좀 낮을 그렇죠. 경우에는 이 부분이 충족이 안 되는 케이스에서는 아무리 휴대하기가 좋고 편해도 사용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렌즈가 개발이 되고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고객들이 원하시는 정확도에 대한 수치만큼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편리성이 강조되는 부분에서는 다른 스캐너들도 좀 대체해서 사용할 만큼의 그렇죠. 활용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다음 사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조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단에 보이는 크레아폼사의 핸드스캔 블랙 모델은 보시는 것처럼 앞서 설명드린 블루 레이저를 사용해서 스캔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약 25미크론 정도의 정확도를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상물에 마커를 부착해서 3D 형상 데이터의 위치를 보다 명확하게 잡아주어 더 정확한 결과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게 합니다. 해당 제품은 빠른 측정 속도와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고 있어서 산업용 스캐너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그리고 이미지 분야에서의 활용 모습입니다. 사실 문화재는 파손 및 보관에 유의해야 하는 특성상 대중들에게 쉽게 노출할 수가 없었는데요.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핸드헬드 3D 스캐너를 통해서 손쉽게 3D 형상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사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쉽게 문화재를 간접적으로 만나고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가 파손되거나 망가진 문화재의 복원 작업에도 3D 스캐너는 활용되고 있습니다. 구동 방식에 따라서 텍스처, 색상 정보를 함께 취득할 수 있는 핸드헬드 3D 스캐너 제품도 있어서 화면에서처럼 실제와 매우 유사하게 3D 스캔 데이터를 획득해서 현업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AR, VR 및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활용 모습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근래 언택트 수요가 되게 많아짐에 따라서 고객들이 직접 매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물건을 직접 볼 수 있게 하는 AR, VR 플랫폼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핸드헬드 3D 스캐너를 사용하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가구를 스캔해서 획득한 데이터를 쇼룸과 같은 AR, VR 플랫폼에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비단 가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스캔이 가능하니 그 활용 분야는 더 다양하겠죠. 다음으로는 하단에 보시는 장면으로 환자의 허리 부분, 즉
사람의 신체를 핸드헬드 3D 스캐너로 스캔한 장면인데요.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3D 스캐너로 스캔을 진행한 후에 환자의 몸에 맞는 의료 보조기구를 제작해서 제공한 활용 모습입니다. 핸드헬드 3D 스캐너를 통해 신체를 스캔할 경우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의료 보조기구 제작이 가능하고요. 더 넓은 활용 분야로 운동선수들의 커스터마이징 장비나 실제 의류, 그리고 장갑, 신발 이런 것들을 제작할 때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미리 보는 방법 이런 것들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 곤충, 자연환경 등도 다 스캔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활용 범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핸드헬드 3D 스캐너는 현실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3D 데이터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분야 외에도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3D 스캐너, 그러니까 핸드헬드 3D 스캐너, 다양한 핸드헬드 3D 스캐너가 어떻게 이제 우리 뭐 산업 그리고 뭐 문화, 의료 헬스케어에서 이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이제 그 3D 시스템즈와 이제 웨비너를 몇 차례 이제 진행을 해봤는데 소프트웨어에 상당히 강점이 갖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지오매직 컨트롤 X부터 해서 이제 다양한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설명해 주시기 위해 가져온 건 제가 좀 처음 들어봐요. 네네. 지오매직 프리폼. 예. 요거는 어떤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 어떤 소프트웨어라고 보면 될까요?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겠는데요. 네. 지오매직 프리폼은 앞서 설명을 많이 드렸던 디자인 X나 컨트롤 X처럼 역설계나 검사 측정을 하는 소프트웨어보다는 네네네. 실제로 디자인을 하거나 제품 제작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구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앞서 이제 핸드헬드 3D 스캐너를 말씀을 드렸고 네네. 이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주로 말씀드렸던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역설계나 검사 측정 외에도 우리 3D 스캐너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지오매직 프리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기능을 담고 있고 예, 어떻게 이제 활용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오매직 프리폼은 화면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터치 기반의 햅틱 디바이스와 결합하여 3D 설계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디지털 상에서 조각이나 디자인을 할 때 혹은 인체에 딱 맞는 제품을 제작할 때 그리고 CAD에서 작업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디자인을 설계할 때 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해당 소프트웨어는 스캔 데이터를 직접 불러들여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CAD나 메시 데이터로 저장을 해서 완성 제품을 제작하거나 3D 프린팅을 통해 제품을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지오매직 프리폼은 이런 대규모 맞춤형 제품부터 예술적인 제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용도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프리폼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을 살펴보면 주로 제품 디자인 및 제조, 그리고 헬스케어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능들입니다. 핸드헬드 3D 스캐너 활용 분야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 헬스케어 분야에서 보셨던 환자의 허리를 스캔해서 보조기구를 제작하는 것과 같은 작업을 이 프리폼을 통해서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핸드헬드 3D 스캔 데이터를 불러들인 후 그 위에 제품을 제작하거나 디자인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를 통해 각 개인의 요구를 정확히 만족시키실 수 있습니다. 프리폼을 통해 이러한 헬스케어 분야뿐만 아니라 CG, 그래픽, 주얼리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응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다음으로 제가 이 프리폼 소프트웨어에 대한 간단한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이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현장에서 사용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그 데모 영상을 간단한 데모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 데이터는 말씀드린 핸드헬드 3D 스캐너로 스캔한 고객의 다리입니다.
보시면 정강이 부분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3D 스캔 데이터를 프리폼으로 임포트를 한 후에 그 위에 프리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디자인 기능으로 정강이 보호대를 제작을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프리폼의 기능을 사용해서 라인을 그려서 제품의 크기를 설정하고 있는데요. 저렇게 라인을 다 만들어서 제품의 크기를 고객의 정강이에 정확하게 핏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될까요? 실제로 프리폼을 네. 사용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네네. 굉장히 다양하고 또 이렇게 그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된 소프트웨어라서 기존에 이런 작업을 뭐 CAD나 네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셨다고 하면 그보다는 몇십 배 정도는 더 빠른 빠르게 시간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패턴을 만들어내고 그 패턴에 홀을 만들어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해서 이 3D 스캔 데이터 정강이 그 정보를 취득한 것에서 딱 맞는 정강이 보호대를 만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3D 시스템즈 여상원 과장님을 모시고 핸드헬드 3D 스캐너와 그 지오마직 프리폼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뭐 오늘 발표해 주신 거를 간단하게 중요 핵심 포인트만 좀 요약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네. 영상에서 확인하시듯이 3D 핸드헬드 스캐너는 지속적인 기술의 발전으로 정확도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하기 간편하고 촬영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모든 산업군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프리폼이라는 소프트웨어도 디자인X나 컨트롤X 못지않게 다양한 분야에서 잘 사용이 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개해 주신 3D 시스템즈, 3D 시스템즈가 발음이 잘 안 됩니다. 3D 시스템즈 여상환 과장님을 보내드리고 제가 핸드헬드 3D 스캐너를 가지고 데모하는 모습들을 한번 촬영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상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웨비나의 마지막 순서로 무선 핸드헬드 3D 스캐너의 데모 시연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시연을 위한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3D 시스템즈의 파트너사인 헬로우 3D에서 진승우 과장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본인 소개도 해주시고 헬로우 네. 3D 어떤 회사인지 좀 간단하게 네. 설명해 주시죠. 빠르고 강력한 고성능의 핸드헬드형 3D 스캐너를 생산해내는 아텍 3D사의 한국 총판 헬로 3D의 진승우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마지막 무선 핸드헬드 3D 스캐너의 데모 시연을 해주시러 나오셨는데 네. 지금 옆에 오늘 하루 종일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요 핸드헬드 네. 스캐너로 스캐닝 데모 시연 해주실 거죠? 네네, 맞습니다. 어떤 시연인가요? 보통 저희가 뭐 모든 오브젝트 대상체를 다 스캔할 수 있지만 네네. 오늘은 특별히 사람, 네. 인체를 좀 스캔해서 네.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그럼 과장님 본인을 스캔하실 예정인가요? 그러기는 좀 힘들고요. 네, 사회적인 저요? 스캔해서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데모 시연을 한번 해볼까요? 네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제 스캔된 데이터를 컴퓨터로 불러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제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 무선 형태이기 때문에 데이터도 무선으로 바로 이렇게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불러오는 중입니다. 네, 뭐 불러오는 중에 네. 그 중간에 한번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요새 그 정확도가 이제 20에서 50미크론까지 이제 핸드헬드도 네, 맞습니다. 예, 네. 정확도 높아지고 있다고 네네. 하는데 지금 보여주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이 제품은 스펙상으로는 100미크론까지 정확도를 보장합니다. 100미크론이면은 0.1mm입니다. 네. 네. 기존에 있는 핸드헬드 제품보다는 고사양인 거죠. 아, 이제 고성능의 스캐너지만 사실 방금 말씀하신 20미크론, 50미크론은 이 친구들보다 조금 더 고사양의 스캐너입니다. 네. 그럼 제가 숫자가 높으면 아, 네. 고사양인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군요. 낮아야 좋습니다. 낮아야 네. 좋군요. 네. 또 하나 배웠습니다. 네. 예. 다 불러와졌습니다. 자, 저희 스캐너는 이제 뭐 다른 레이저 스캐너와는 다르게 컬러까지도 같이 취득이 되기 때문에 컬러가 필요한 작업이 필요하신 분은 컬러까지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하나의 뭐 피규어처럼 보이게 그렇게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 불러와서 따로 이제 뭐 부가적인 작업들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찍을 때 뭐 배경이나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손쉽게 마우스 몇 번 클릭해서 이렇게 잘라서 제거해 주시고, 간단합니다. 스캔을 한 뒤에 정리하는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요. 사실 저희 제품은 이 소프트웨어가 좀 강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해상도를 설정하신 후에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모든 스캐너가 마찬가지지만 갖고 온 포인트 데이터를 이제 최소한의 면 단위인 메쉬 데이터로 만들어냅니다. 지금 하는 이 작업이 끝나면은 뭐 이론적으로는 요 3D 프린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D 프린터에 넣으면 그대로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그 강력한 소프트웨어도 아텍의 전용 소프트웨어인가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아텍 리오라는 제품은 다른 스캐너들과는 다르게 야외에서 가시광선, 태양빛 아래에서도 스캔이 되는 유일한 핸디용 스캐너입니다. 네. 네, 데이터가 완성이 됐고요. 데이터는 지금 이 옷의 주름 하나하나까지 단추까지 포인트를 다 잡아낼 수 있고요. 이렇게 머리 형태부터 다 저희가 취득한 모든 부분은 제대로 표현이 됩니다. 이제 뭐 필요할 경우에는 뭐 뒤에도 찍고 밑에도 찍고 위에도 찍으면 하나의 형상이 3D 오브젝트가 되겠죠. 네. 지금 무선 핸드헬드 3D 스캐너의 데모 시연으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웨비나가 끝났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3D 시스템즈와 3번의 웨비나를 거쳐서 다양한 3D 스캐너 활용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다양한 3D 스캐너 중에서 다관절 암 3D 스캐너와 핸드헬드 3D 스캐너에 대해서 이론과 데모 시연을 함께 했습니다. 7월 13일 저희 두 번째 웨비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7월 27일에도 마지막 다양한 3D 스캐너 활용에 대한 주제로 웨비나가 한 번 더 진행이 되니까 그때도 꼭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